안녕하세요. 저는 HP 아루바에서 SE로 근무하고 있는 조용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세일즈 툴킷인 아이리스에 대한 얇고 넓은 이해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아이리스에 대해서 간략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서비스 모듈들은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BOM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다루지 않을 내용은 아이리스 계정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루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아이리스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간략한 데모를 통해서 아이리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화면이 아이리스에 접속한 화면이고요. 아이리스 접속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윈도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왼쪽 상단의 카탈로그에서 특정한 장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장비에 대한 자세한 그 옵션 값들이 왼쪽 하단에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커메어 12900 장비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16슬롯짜리 샤시가 선택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모델을 선택한다던가 이 샤시의 기본적인 패브릭이라든가 MPU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IO 슬롯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하고 복잡한 장비 구성을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차적인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양한 패브릭, 다양한 라인 카드 혹은 다양한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장비에 적용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 아이리스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례로 실제 이러한 샤시 장비를 구성하실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이 장비가 어떠한 슬롯을 까지 구성하는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한 슬롯짜리부터 해서 16슬롯까지 이제 지원하는데 각각의 슬롯형 장비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용량을 표시해 준다던가 고객이 원하는 라인 카드의 슬롯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실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8슬롯짜리 샤시 구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8슬롯으로 구성했을 때 오른쪽에 화면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슬롯을 고객은 원하고요. 이 8슬롯에 들어가는 그 패브릭이라든가 MPU가 이중화를 구성한 것인지 어떠한 용량의 패브릭을 쓸 것인지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그 확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SE를 통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 1차적으로 아이리스를 통해서 간단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패브릭 모듈을 H2라는 패브릭 모듈을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인 카드의 종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의 모델이 가능하죠. 그래서 400G나 100G가 선택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패브릭 카드를 변경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패브릭 카드를 H2가 아닌 X 타입의 패브릭 모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O 슬롯에서 가용이 가능한 라인 카드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00G, 40G, 10G 이런 식으로 패브릭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라인 카드의 매트릭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손쉽게 아이리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샘플을 통해서 실제 사이트에서 구성하는 투티어 백본을 구성하는 샘플을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이트 1이라는 부분에 실제 뭐 고객사의 이름을 넣으실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사이트 1인데 이걸 뭐 A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커스터머별로 구성을 여러 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머 B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B 커스터머라고 추가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A 커스터머의 구성과 B 커스터머의 구성을 하나의 그 BOM에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A 커스터머의 데이터 센터에 2티어의 서버팜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이 그룹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는 서버판 백본으로 그 백본 샤시형 장비 2대와 TOR급 장비 1대를 구성하는 샘플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선정을 먼저 할 텐데 장비는 CX 스위치에 6400 샤시 장비를 샘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에 맞지는 않지만 샘플 차원에서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요. 이 6400 장비를 선택했을 때 그 가용이 가능한 그 슬롯형 장비니까요. 5슬롯짜리 장비와 10슬롯짜리 장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슬롯수에 따라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5슬롯짜리 장비는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간단히 가능합니다. 이 장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다큐멘테이션에서 보시면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오버뷰, 데이터 시트, 퀵 스펙, 그 다음에 가장 하위에는 이제 트랜시버 가이드에 관련된 링크들이 손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띄우는 것이 아닌 아이리스 자체 화면에서 간단한 장비에 대한 비교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장비를 실제 한번 구성을 해볼 건데요. 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은 5슬롯짜리 구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건 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들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모듈과 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 IO 슬롯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매니지먼트 모듈을 하나가 아닌 이중화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O 슬롯에서 이 2티어 백본을 구성하실 때 슬롯 3번에는 40G, 100G, 슬롯 4번에는 10G, 25G 광으로 연결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실제 이 장비에 구성해야 되는 트랜시버에 대한 정보들도 1차적으로는 트랜시버 가이드를 통해서 6405가 지원하는 트랜시버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트랜시버 모델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리스에서는 간단히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6405 장비가 가용이 가능한 트랜시버는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이 장비를 클릭하고 요 상위 메뉴에 보시면 샤시가 아닌 이 샤시에 구성한 라인 카드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라인 카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트랜시버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트랜시버는 실제적으로 이 샤시의 그 라인 카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트랜시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샘플로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100G 두 포트의 트랜시버를 한번 선택을 할 거고요. 지금 한 100G니까 두 포트 정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G, 25G 라인 카드로 이동을 해서 이 10G, 25G 라인 카드에서 선택이 가능한 트랜시버들이 표시가 될 텐데 10G 혹은 25G에 대해서 샘플로 한번 트랜시버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R 타입으로 25G를 한 넉넉하게 10개 정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장비는 6405에 매니지먼트 모듈이 이중화되어 있고 2개의 라인 카드에 사용이 가능한 트랜시버까지 지정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백본은 2대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 2대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동일한 스펙이라면 간단하게 구성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네이밍이 1, 2 해가지고 구성이 되게 되고 이 카피된 내용은 당연히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물론 수정도 각각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2대 백본에 연결할 TOR 스위치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8325 장비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325 장비를 선택을 하고 이 8325도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8325 모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보시면 48포트짜리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기본 선택된 모듈을 가지고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8325 장비도 백본 2대와 업링크를 연결할 광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광포트에 대한 것들도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8325 같은 것들은
이러한 포트 그룹을 통해서 25G로 할지 10G로 할지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아이리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2포트 기준으로 포트 그룹을 실제로 장비에서도 구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25G가 아닌 10G나 1G를 쓴다거나 이런 식의 구성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리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비에 대해서 트랜시버도 선택을 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백본과는 25G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25G에 대한 트랜시버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25G에) 대한 트랜시버는 이렇게 두 개의 포트를 한번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선택된 세 개의 장비는 데이터 센터 혹은 뭐 캠퍼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그룹에 할당을 해서 구성을 하시면 이 그룹별로 다양한 그 값들을 분리해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장비는 DC라는 그룹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셋 디자인 그룹에서 구성한 그 그룹 이름이 표시가 되고 선택하게 되면 해당 그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룹 안에서 동일하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룹은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그 그룹이라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동일한 그룹으로 이름을 다르게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성된 거에서 뭐 안에 어떤 그 컴포넌트를 조금만 바꾸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해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데모에서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당연히 삭제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장비에 대해서 실제로 장비와 장비 간에 연결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도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검증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상위에 보시는 커넥트 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장비로 그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실제로 이 장비에 구성되어 있는 라인 카드의 트랜시버가 전체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왼쪽에서 100G로 연결을 원한다고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대상 장비에서는 100G 외에는 당연히 다 비활성화가 되고 사용이 가능한 100G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100G의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뭐 케이블 길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고 커넥트를 눌렀을 때 실제로 이 장비가 해당 라인 카드에 해당 SFP를 통해서 광 연결이 가능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커넥션은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한데요.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클론 커넥션을 하시게 되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게 되면 동일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카운트가 하나가 아닌 2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백본 두 대 간의 인터링크를 100G 두 개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1차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백본과 하위의 T5R 스위치 간에도 연결이 정상적으로 25G로 될 것이냐를 검증을 하신다면 당연히 동일하게 커넥트 툴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6405 1번과 8325 간에 연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저는 25G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왼쪽 6405에서는 25G, 오른쪽 8325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된 부분 말고 25G를 선택해서 케이블의 타입들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인터페이스는 25G로 연결된 것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본 2하고도 연결을 한다면 동일하게 클론 커넥트를 통해서 동일하게 해당 커넥션을 동일하게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특정한 건물 혹은 특정한 MDF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다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간단하게 요 쿼테이션 툴을 통해서 해당 장비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스 리스트가 액티브가 아니라고 표시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셀렉트 프라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실제 장비의 가격까지도 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는 가격 정보를 표시하는 것들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가격 부분들은 좀 무시를 하시고, 실제 제가 구성한 A 커스터머에서의 장비 리스트를 보시게 됐을 때 어떤 장비들,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이 어떻고 라인 카드가 어떻고 선택한 트랜시버 종류까지도 수량을 통해서 이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A 사이트, B 사이트, 만약 B 사이트도 구성했다면 B 사이트가 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전체 내용을 익스포트 메뉴를 통해서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엑셀 파일에서 이 쿼테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객사에 제출을 한다던가 혹은 다른 분들과 검증을 할 때 이용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쿼테이션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외에 이제 이 각각의 그 구성된 장비에 대한 서비스도 별도로 좀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상위에 이 플러스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이 선택된 장비에 대한 자세한 서비스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HP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파운데이션 케어부터 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되고, 3년이 아닌 1년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의 서비스 계약 기간들을 별도의 이제 그 항목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쿼테이션의 서비스 기간이 변경이 돼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많이 문의가 나오는 장비에 대한 구성이 실제로 이 라인 카드에서 이러한 지빅이 사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문의 중에 하나가 라우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듈 구성이 복잡하죠. 저희 라우터 같은 경우에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자, 라우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우터 같은 경우에 자,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IC 슬롯은 3개의 슬롯이 있고, 이 3개의 슬롯에는 각각 이러한 라인 카드를, 이러한 시리얼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아이리스에서의 인터페이스 검증이라든가 간단한 그 구성 혹은 쿼테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료 혹은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